자, 이번 시간에는 1장에 있는 디지털 생활의 방식에서 이제 빅데이터와 정보의 진실 또는 허구, 정보가 진실을 말해줄 수도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허구를 많이 배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제 빅데이터, 빅데이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과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가 정말 진실은 얼마나 있는지, 허구는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빅데이터 말 그대로 정말 큰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거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와이파이에 접속, 이력, 그 다음에 로그인하면 로그 기록, 여러분 이제 혹시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보면 여러 개 지울까요 하는 파일 중에 생성되는 파일들 있잖아요. 로그 기록, 아웃 기록, 이런 접속 기록, 검색한 기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SNS에 들어간 기록, 인터넷에 접속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CCTV 같은 거, 여러분 아파트에 사신다고 하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교통, 이제 차량을 타고 지나다 보면 수집하는 CCTV용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보들이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정말 방대하고 이제 그동안에는 생성 주기가 굉장히 짧았죠. 네, 앞으로는 클라우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저장이 되면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수치 데이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숫자로 이루어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요새는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데이터들 많이 있잖아요. 문자, 영상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를 바로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형화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 정형화된 정량적인 수치, 조사 데이터 이런 것들, 반정형, 메타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센서 정보라든지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비정형 데이터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진,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정말 과연 얼마나 진실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따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빅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기업이나 어떤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쓰레기처럼 이제 버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거에 이제 빗대어 21세기 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1세기 원유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그동안에 생성되어 온 데이터들을 쭉 예측을 해보고 이제 날씨라든지 교통량, 그 다음에 독감 서비스, 독감의 어떤 패턴, 아니면 언제 발생돼서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돼서 이런 것들의 동향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이용하면 이 공익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잘 또 교묘하게 이렇게 하면 개인한테 굉장히 위협을 가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용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이렇게 정보 수집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스팸도 많이 보내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가면 기업의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딴 데다가 이제 팔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영화나 보시면 그런 거 많이 쓰이잖아요. 이런 것이 좋게 쓰이면 좋지만 이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은,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이제 진실 혹은 거짓을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거라고 해요. 여기 써뒀잖아요. 레롱, 제롬의 우물에서 나오는 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 그림의 한 장이지만 이제 거짓과 진실이 만났어요. 거짓과 진실이 만났는데
거짓이 이제 진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군요. 그래서 하늘을 딱 올려다봐요. 그러면 진실도 같이 정말 하늘을 같이 올려다보죠. 그러면 이제 둘은 똑같이 이제 같이 또 걷다가 한 어떤 여기 우물에 도착을 하게 돼요. 도착을 하죠. 그러면 거짓이 진실에게 또 말을 건넵니다. 이제 물이 너무 깨끗하군요. 우리 함께 목욕할까요? 이렇게 꼬드기죠. 그래서 진실은 아무런 의심이 안 해요. 의심을 하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줄 알고 이제 여기 물을 보면서 깨끗한 것 같아서 옷을 벗어 던지고 있잖아요. 옷을 벗어 던지고 우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오타가 있네요. 거짓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진실도 따라 들어가죠. 근데 갑자기 이제 거짓이 우물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진실의 옷, 이 사람이 진실인가 봐요. 진실의 옷을 입고 달아나 버렸어요. 이제 가버렸죠. 그래서 진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서 자기 옷을 빨리 돌려달라고 막 울부짖으면서 거짓을 찾으면서 거리를 막 다녔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이 앞에 진실, 요 앞에 것들은 하나도 모르고 지금 이 옷을 벗고 돌아다니고 있는 진실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어쩔 수 없이 옷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나만 이제 손가락질을 해대고 그래서 다시 요 진실은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영영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자기 어떤 자체에 빗대어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거짓이면 남들도 거짓처럼 보이고 진실이 된 사람이면 남들도 별로 의심하지 않고 진실되고 보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죠. 그런 세상이 빨리 이런 진실처럼 아무 의심 없이 세상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항상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를 여기 보면 알 수 있겠죠. 사람들은 그 안에 거는 얘기하지 않고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뭐라고 입방아를 찍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뉴스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쭉 해왔던 과거 정보부터 해가지고 뉴스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AI가 요새 뉴스들도 많이 만들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저널리즘을 잃어버린 나쁜 언론에 의한 가짜 뉴스가 있어요. 가짜 뉴스. 의도적인 거죠. 굉장히. 그다음에 뭐 비공식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막 있잖아요. 이상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사실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도가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나 정말 어디서 뭐 있잖아요. BBC라든지 아니면 이런 뉴스를 그냥 받아다가 우리 언론사에서 그냥 검증 과정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대로 보도를 해버렸다는 거죠. 퍼온 거죠. 퍼와서 실어 나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든지 하는 건 이제 의도가 없지만 그래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언론사의 이제 실수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언비어에서 이제 의도가 없지만 추측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퍼지잖아요. 악의로 갖고 이제 고의로 퍼뜨린 유언비어가 이제 소문으로 계속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요새는 디지털 장의사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종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혹시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어렵게 없지만 뭐 이제 유명한 뭐 셀럽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하시는 어떤 유명한 분들은 과거 이력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좋은 뉴스도 있고 안 좋은 뉴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제 그게 거짓으로 밝혀지고 뭐 다 규명이 됐는데도 그 인터넷에서 웹 문서나 이런 것들은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없애주는 역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디지털 장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뭐 댓글을 달거나 어떤
글을 달더라도 익명이 보장이 되지만 요새는 다 추적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이름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막말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면서 똑같은 인터넷 세상, 나의 얼굴이나 이런 장소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지만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조심하시고 퍼뜨리지 않도록 아무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 이제 앞에서도 그 전설도 있지만 여기는 보시면 새로운 기술이에요. 딥페이크라고 해서 자, 페이크 가짜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딥페이크예요. 그래서 앞면을 매핑하는 거죠. 이렇게 오바마를 이 사람인데 이제 오바마의 얼굴로 페이크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오바마가 하지도 않은 건데 이제 오바마가 18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다가 오바마 영상을 입히고 그 목소리도 또 위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의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그 사진 합성하는 것처럼 똑같이 영상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AI가 되면서 이제 많이 되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요새 피해를 본 오바마뿐만 아니라 국내 그 연예인들도 쫓겨 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 그다음에 콜라에다가 이빨을 넣으면 사가서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팩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공 건축물 이런 것들은 달에서 절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라를 이빨을 넣었을 때 사가진다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콜라의 안 좋은 이미지죠. 그래서 콜라가 매출이 떨어졌을 때 반사이익을 보게 될 누군가일까요? 경쟁 업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겠어요? 거기서 낸 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처럼 이미 많이 공론화되어 있고 알고 있는 거라도 항상 사실을 체크해 보는 거, 그게 습관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각국의 이런 가짜 뉴스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프랑스는 어때요? 프랑스는 이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지만 이제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뉴스를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팩트 체킹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어요. 크로스 체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판별하는 걸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어때요? 이제 절대 규제에 하지 않죠. 그냥 자율 규제에 맡겨놨어요. 기업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라마다 이제 차이가 있지만 유럽과 이제 미국 간에는 되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되게 조심하는 입장이고 여기는 그냥 자율 규제로 막고 믿고 해버리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굉장히 이제 페이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아무리 프랑스에도 시스템을 갖춰놓고 한다지만 여기는 뉴스만 진위를 판별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뉴스 말고도 얼마나 많은 기사나 SNS나 영상이나 많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어느 정도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각자가 이 어떤 허위 정보를 스스로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그러고서 여러 다른 검증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식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말 공식화된 믿을만 검증된 이런 어떤 출처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항상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도 아니지.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이제 과장 광고, 허위 광고가 너무너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너무 많은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방송에서는 그래요. 방송 사전 심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노래도 있었어요. 노래 가사에 어떤 무슨 단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없게끔, 음원을 유출할 수 없게끔, 음원을 이제 사고 팔 수도 없게끔 뭐 이렇게 규제를 했었고, 아니면 뭐 TV에 어떤 이제 노출이 심하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나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굉장히 엄격했는데 지금도 있긴 있지만 많이 이제 유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프레이밍이라 그래서 이제 언론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쓸 때 어떤 프레임이 있어요. 언론사가 있잖아요. 누가 언제 보통 육하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어디서 뭐 했다는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먼저 짜요. 기사를 짤 때. 그래서 그 기사 안에서 이제 프레임 기사에서 기사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여론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 육하원칙에서 어떤 언론사가 작성했다 그러면 이 언론사는 그동안에 뭐 신뢰할 만한 언론사였다 그러면 그냥 믿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쭉 주도해 가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여기 25%의 뭐 팻이 있다. 같은 거잖아요. 75%는 팻이 없다. 근데 25%는 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만 어떻게 기사화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똑같이 25%에는 지방이 있다. 75%는 팻을 뺐다. 뭐 이런 거잖아요. 25%는 팻이 있는 거잖아요. 팻 프리에 이제 꽂힌 거죠. 팻 프리. 그러니까 지방이 없다는 거에 꽂혀서 어떻게 문구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론을 선동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의 통계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 그래서 보시면 네이버 검색이에요. 네이버 검색에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트렌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메인이 있고요. 메인에서 이제 검색하는 거죠.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예요. 먼저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데이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 영역을 검색한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한다. 그러면 그 영역에 맞춰서 이렇게 데이터 검색의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간을 약간 수정할 수 있죠. 기간 어디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이제 넣으면 그 기간에 맞춰서 다시 데이터가 조금 더 잘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컨텐츠의 생성 건수 검색 옵션이 있고, 여기 보시면 컨텐츠가 이 아이유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유 가수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컨텐츠가 생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검색 순위 여기 보면 이런 걸로만 보잖아요. 그게 기간별로도 검색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검색 옵션을 주면 이제 컨텐츠 수 얼마나 생성됐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셜 매트릭스라 그래서 소셜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소셜 매트릭스 여기서는 전부 활용 도구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한 8주부터 7주, 8주부터 이제 리뷰를 하고 나서 9, 10,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4주에 걸쳐서 디지털 활용 도구를 여러분께 직접 이제 같이 실습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중에 이거는 거기에 관련된 그 어떤 활용 도구들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이제 여기 전체를 다루지는 못하고요. 이 디지털 교실에 있는 활용 도구 중에서 이제 유용하고 이제 좋은 앞으로 관심 있는 만한 것들을 이제 추려서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소셜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이제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인스타그램, 뭐 인터넷 뉴스 이런 것들 콘텐츠들을 전체 분석하는 거예요. 연관어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긍정, 부정 여러 가지 어떻게 많이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도구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소셜 매트릭스의 메인 화면이죠. 메인 화면이 빅데이터 분석을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연관 맵과 연관어 비슷한 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연관어 검색 많이 해보셨죠? 그런 거 보면 같이 어떤 지금 햄버거인가요? 햄버거를 이제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쭉 뭐가 나오냐면 무슨 패스트푸드 1번은 패스트푸드예요. 잘 안 보이지만 패스트푸드 뭐 국밥, 한국, 고기 등등 해가지고 연관어 검색의 언급량이 순위별로 쫙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 언급량의 추이, 그 다음에 뭐 언제쯤 많이 언급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어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이제 감정적인 거, 여러분의 뭐 기분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햄버거를 얘기하면 좋다, 뭐 진정한, 뭐 좋다, 다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또 보여주게 됩니다. 빨간색은 부정이고요. 긍정은 이제 초록색이 파란색인데 긍정이 또 조금 더 많네요. 이 햄버거라는 것을 계속 분석을 상세히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요거는 누적 그래프라고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뭐 꺾은 선 그래프 아니면 누적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그래프 보면 요거는 부정이고 요거는 긍정이잖아요. 이렇게 그래프로 이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구글 트렌드입니다. 구글 트렌드. 아까 네이버에서 하고 뭐 그다음에는 어떤 사이트에서 하는 거였죠? 소셜 매트릭스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구글 트렌드예요. 구글 트렌드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도 전 세계 우리 구글의 사용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검색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는 거의 우리나라 사람만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느 시기에 어떤 말을 좀 더 많이 검색했느냐에 따라서 그 트렌드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방탄소년단을 검색을 했죠. 여기 방탄소년단을 검색했는데 대한민국이 나오죠. 대한민국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 방탄소년단을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보이그룹 방탄이에요. 여기를 체크를 딱 하면 이렇게 이제 어디서 많이 듣게 되는지 뭐 지역별로 비교 분석을 해요. 여기 지역별 관심도 어느 지역에서 관심이 더 많은지 보시면 안 보이네요. 그 전체 교환을 올려드릴 테니까 교환을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필리핀 방탄소년단을 검색했더니 제 지역별 관심도가 필리핀이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뭐 이렇게 두 번째였죠.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방탄소년단에 관심이 많다는 거. 요새 저기 뭐죠? 빌보드에 뭐 연속 1위를 하면서 이제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구글 트렌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구글 퍼블릭 데이터라고 또 있어요. 구글 퍼블릭 데이터는 공공정보죠. 말 그대로 퍼블릭이기 때문에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이런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또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이고요. 한국어로 이제 바꿔버려 한국어로 보이겠죠? 한국어로 보이는데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을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여기 보면 굉장히 10년 데이터인데 2010년에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밑에 베트남, 중국, 일본보다 훨씬
CO2 배출량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2010년이기 때문에 뭐 10년 전 데이터 지금 보면 또 다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이제 이어서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